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펜타킬 선생입니다. 오늘은 논술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펜트하우스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녹화 방송으로 대체를 한다는 점 양해를 좀 드리고, 자, 논술 전형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 논술 전형이 최근에 뭐 한창 전성기를 맞다가 이제 확실히 꺾였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성기와 이제 크로스 돼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관심도가 올라가면 올라가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학생부 전형의 비율인 거죠. 학생부 전형 비율이 올라가서 꺾였다가 이제 최근에 3년을 놓고 보면 논술 경쟁률이 전체적으로 계속 상향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 이유는 그 정시 비율이 늘어나서, 정시 비율이 늘어나고 정시 올인 학생들이 예전보다 늘어나면서 이제 논술은 보통 수능과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경쟁률이 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논술에 대한 관심도가 또 높을 거예요. 분명히. 논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논술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논술 전형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뭐 오늘은 논술 전형에 대한 뭐 디테일한 설명은 아니에요. 뭐 논술 전형이 뭐 어떤 식으로 되고 어떤 학교는 논술 전형 비율이 몇 프로고 뭐 수능 최저가 얼마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논술 시험 소리 논술 시험 과목에 뭐 확통이 들어가 있니, 뭐 기하가 들어가 있니, 아니면 뭐 수온투만 치니, 뭐 범위가 어떻니, 뭐 요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당연히 뭐 어떤 대학은 뭐 출제 유형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아실 거예요. 논술 전형을 모르거나 수능 최저를 모르거나 뭐 논술 시험 과목을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오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합격 전형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논술은 근본적으로 합격이 매우 어려우나 그래도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제 오늘도 이거 보시면 또 그 요즘에 보니까 좀 그 불편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방송 내용이든 아니면 화가 많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요즘에. 그래서 뭐 댓글 보고 또 이제 또 막 화내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아마 논술학원에서도 또 화를 많이 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한번 좀 보세요. 우선은 논술을 왜 쓰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왜 씁니까, 논술을? 크게 두 가지 케이스죠. 내신 성적이 망해서 다른 걸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전형을 딱히. 그래서 쓰는 경우. 요게 아마 논술 쓰는 학생들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내신 대비 수능 경쟁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특히 2학년 어머님들 보시면 논술 막 준비한다는 분들이, 제가 그 가스라이팅 당한 거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2학년 때부터 논술 준비하는 부모님들은 내신 성적 대비 모의고사 경쟁력이 좋아서 이제 논술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얘가 수학을 좀 좋아하고 잘해서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좋은 거는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내신 대비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수시를 쓸 게 진짜 없어. 학생부 전형은. 그래서 쓰는 학생들 소수 있습니다. 소수. 이분들은 오늘 내용에 제외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차피 뭐 정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제외고, 아마 오늘 내용에 주는 요 1번의 분들이에요. 선생님, 내신이 너무 망했어요. 내신이 망했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 수능도 물음표인 거예요. 수능도 안 나와. 내신은 망했어. 수능도 안 나와.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학은 가고 싶어. 요 케이스가 아마 대다수지 않을까. 이거를 우리가 현실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제 또 화내실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현실 직시를 해야 돼요. 지금보다 뭔가 개선된 결과를 얻고 싶으시면 현실 직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신으로도 안 되고 수능으로도 안 되는 학교는 논술로도 합격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경희대 가고 싶어요. 근데
경희대를 쓰기에는 제가 내신이 안 좋아서 학생부 전형을 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수능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논술로 합격하려고요. 내신으로도 안 되고 수능으로도 안 되는 학교는 논술로도 합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가짐, 논술 전형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쓸 수밖에 없어요. 쓰세요.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쓸 수밖에 없습니다. 쓰시는데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뭐냐면 수능으로 해결해야 돼요. 수능으로. 뭐 제가 논술은 쓰긴 하지만 수능으로 갈 거예요. 저는 요런 마인드 세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논술 가능성도 올라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게 보면 뭐 논술로 선생님 제가 뭐 어떤 애들은 수능 다 포기하고 뭐 논술만 해서 합격했다는데요. 이런 애들도 있죠. 있습니다. 로또 합격이래.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근데 그건 확률이 매우 낮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도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수능으로 해결한다는 마인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논술은 보험이에요. 자, 이것도 아닙니다. 논술이 보험도 아니에요. 보험은 뭡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암보험을 들어요. 그럼 암에 걸리면 주잖아요, 돈을. 상식적인 보험사라면. 그렇죠? 상식적인 보험사가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상식적으로는 암보험을 들어서 내가 암에 걸리면 줍니다. 이게 보험이잖아요. 그런데 논술은 보험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을 망쳐. 그러면 논술 쓰면 무조건 붙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붙는 게 아닙니다. 보험은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는 거예요. 보험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논술 지원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이게 돼야 된다고 봐요. 선생님, 제가 경희대 논술을 지원하긴 할 건데, 저의 목표는 경희대 논술을 안 가는 거예요. 당연히. 왜요? 제가 경희대 갈 수능 성적이 나오면 안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돼요. 논술 전형을 쓰고 논술 지원 준비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 지원하는 대학은 정시 진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모순이에요. 제가 A 대학을 논술 쓰는데 논술 열심히 해요. 그 A 대학은 정시로 못 간다는 거예요. 논술을 열심히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신으로도 안 되고 수능으로도 안 되는 대학교는 논술로도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값이에요.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요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요까지 오면 또 화가 또 많이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논술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인드 세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논술 경쟁률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도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말씀을 드렸지만 2024학년도 작년 논술 경쟁률 전체가 40대 1 정도 됩니다. 40대 1 정도 되고 정시 비율 증가, 그다음에 정시 준비한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고 예전보다 N수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의학 계열이 인기가 있으면서 보통 메디컬 논술 경쟁률이 막 300대 1, 400대 1, 막 500대 1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들은. 그러니까 그것도 연관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유로 논술 경쟁률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몇몇 대학들의 논술 경쟁률을 좀 살펴보면 이제 소수점은 제가 뺐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양대가 114대 1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한양대 논술 전체 평균이 114대 1이에요. 200대 1 되는 학과도 있어요.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한양대는 내년부터 현 고2부터는 수능 체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수능 체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그냥 편하게 쿨하게 씁니다. 요즘에 아이들은 이걸 이제 무지성 지원이라고 하는데 무지성으로 지원해요. 제가 봐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강대 같은 경우도 어쨌든 많이 써요. 이렇게. 그래서 서성한이라고 불리는 이 라인. 연고대 기본적으로 고려대는 논술이 전통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연대는 이제 뭐 고려대 논술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없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이전에 쓰고 워낙 뭔가 그 연대 논술에 대해서는 벽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도 벽이 있는데 서성안을 일반적으로는 목표로 하는 애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기 집중적으로 원사가 날아가죠. 그래서 경쟁률이 저래요. 중앙대가 85대 1.
경희대가 68대 1. 보통 그 구간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이 경쟁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생님 뭐 이대나 뭐 동국대는 51대 1이네요. 자, 경쟁률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114대 1이 저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경쟁률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저게? 저걸 진짜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선생님, 우리는 그냥 동국대 건대 정도 써요. 50대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물을게요. 50대 1은 뚫을 수 있습니까? 50대 1은 상식적인 경쟁률이에요? 아니잖아요. 저는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라, 물론 이제 뭐 비상식적이라는 게 아닙니다. 워낙 대입은 비상식의 영역이에요. 대입은 원래 비상식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식의 영역을 먹고 사교육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남일이고 아니면 다른 영역이에요. 아니면 대입에 별로 관심이 없어.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되게 그냥 평범한 사람한테 이 경쟁률을 알려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야, 그게 어떻게 돼?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입니다. 그냥 50대 1이든 100대 1이든 매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저 인간 또 모르는 소리 하네. 실질 경쟁률이란 개념을 모르나 보네. 요즘에 보니까 댓글 보면 자꾸 이렇게 어,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계속 그렇게 댓글을 그냥 한번 다세요. 어쨌든 제가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말릴 생각이 없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 이상한 정보를 유통하시는 분들 말릴 생각이 없어요. 실질 경쟁률을 모르나 보네. 실질 경쟁률을 모르시죠? 그 사실은 저거 114대 1 아니 뭐 한양대는 솔직히 없었으니까. 뭐 저거 뭐 저런 학교들 저거 실질 경쟁률 해서 수능최저 충족률이 중요한데 그거 빼면 경쟁률 얼마 안 돼요. 잘 모르시나 본데. 그 제가 실질 경쟁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너란 얘기예요.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게 놉니다. 선생님, 이 학교는 수능 최저를 거의 60%, 70% 가까이 못 맞춰요. 너예요. 아니, 70%를 못 맞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상식적으로 70%에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논술 학원과 관련 건데 논술 학원은 제발 논술 수업만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논술 학원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랑 친한 논술 학원 선생님들, 원장님들 많아요. 맨날 저한테 섭섭하다고 하세요. 아니 그분들이 하여튼 잘 되는데 제가 더 섭섭하죠. 그죠? 어쨌든 논술 학원에 가서 논술 수업을 들으시지 논술과 관련된 대입적인 판단을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고3 어머님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고3 어머님들 보시면 아 선생님 우리 애가 내신이 안 좋은데 논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이 어디를 갑니까? 논술학원 설명회 가요. 그럼 논술학원 설명회 가서 논술학원에서 뭐라 그래요? 논술을 들으라 그래 말라 그래요? 들으라고 하죠. 그럼 제가 왜 가냐 그래요 그거. 논술학원 설명회 가지 마시고 논술이 필요하시면 논술학원을 그냥 등록을 하세요 그냥. 왜 거기 가서 듣고 시간 낭비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논술학원에 가가지고 아 우리 애 논술 언제부터 시켜요? 그거는 논술학원 설명회 가서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언제부터 하라 그래요? 지금부터 하라죠 지금부터. 그냥 지금도 시키세요. 그냥 왜 그걸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냐 이거예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논술학원에 가서 논술학원 선생님들이나 논술 선생님들이나 논술학원 원장님들이 얘기하실 때 이 경쟁률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실질 경쟁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머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허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이 안 됩니까? 그게 넌데요. 그 허수가 너란 말이에요. 우리 애가 허수예요. 우리 애가. 선생님, 우리는 무조건 수능체제 맞죠. 물론 실질 경쟁률이 뭐 이렇게 매우 처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막 실질 경쟁률 해보니까 막 5대1, 6대1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실질 경쟁률로 실제 논술 경쟁률이 다시 조정이 돼도 그래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대 1인데 거기서 60%가 수능 체제를 못 맞춰요. 그러면 경쟁률이 몇 대 1? 40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낫냐 이거예요. 80%예요. 20대 1이 됐어요. 자, 20대 1. 20대 1이 요런 거 보면 20대 1이 낮아 보이잖아요. 높은 거예요. 높은 거. 20대 1은 아니 20대 1이 확률로 치면 그게 몇 프로입니까? 5% 아니에요? 5%? 우리 애가 붙을 확률 5%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100대 1보단 낮아 보이는 거야, 그게. 20대 1도 높습니다. 10대 1도 높아요. 10대 1도. 기본적으로. 그리고 논술은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하시고 싶으면 시키세요. 자꾸 그거 논술학원에 서 물어보지 마시고. 시키세요. 물론 저는 지금부터 시키면 논술 시험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이 한 달 한 애들보다는 세 달 논술 시험 공부한 애가 더 논술 시험 관련해서는 좀 나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논술 시험을 못 가는 것도 팩트입니다. 네가 논술을 1년간 준비했든 2년간 준비했든 10년을 갈고 닦았든 어쨌든 너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그 대학 논술 시험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논술 학원이나 논술 선생님의 뭐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아닌데 뭐 아닌 선생님도 꽤 있으세요. 수능 최저는 그냥 너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잖아요. 아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 최저 정도는 충분히 지금부터 해서 마칩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애들 논술 시키면 애들이 더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하고 오히려 수능 최저 논술을 시켜야 더 잘 맞출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그냥 나의 영역이 아니라 너의 영역이에요. 논술학원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논술을 수능 치고 수능 전에 다녔던 애들이 수능 직후에 파이널 수업이 얼마나 오는지 대부분 아십니다. 아세요. 그리고 또 이런 또 논리도 있어요. 논술 시험 어머님 논술 공부하면 수능에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어머님 수리 논술 공부하면 수능 수학에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킬러 문항 이런 거 도움 많이 돼요. 어머니 인문 논술하면 국어, 사탐 이런 거 다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어, 그러니까 인문 논술 범위가 국어, 사회 이런 거예요. 사회 교과예요. 다 도움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논술 시험은 논술 시험대로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소리 논술을 하면. 아니요. 그냥 수능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게 더 공부가 됩니다. 어머니 킬러 문항이 도움이 돼요. 소리 논술을 하면 그냥 킬러 문항 공부를 하세요. 그냥. 그게 필요하시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좀 이쯤 오면 또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니지 말라는 게. 물론 뭐 논술학원 또 원장님이 또 화가 나셔가지고 그 논술이란 게 그렇게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저 인간이 논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쓴다고 어머님들 논술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어쨌든 그거는 논술학원 원장님의 논리고 기본적으로 실제로 소리 논술 같은 경우에는 소리 논술을 거의 준비하지 않고 응시에서 붙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저는 뭐 케이스를 뭐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입시 케이스를 보통 잘 다루지 않습니다. 사례 이런 거 다루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어머님들 특히 수학 어머님들 소리 논술에 이 학교 확통 들어가고 기하도 들어가는데 얘들 미적분 하느라고 이거 대비가 못 하는데 확통 기하 그거 뭐 수능 치고 될 것 같으세요?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제가 그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원수투 미적분도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한테 미적분이 아니라 기하 확통까지 하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판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질적으로는 수능으로 해결하는 게 답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니세요. 다니셔야 돼요. 다니세요. 특히 인문계는 여름부터는 가는 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니세요. 다만 논술 학원에서 진학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입은 대입 전문가한테, 논술 시험은 논술 학원한테 가시고 대입 전략적인 것들을 논술 학원에 가서 묻지 마라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럼 논술 학원에서 어머님들 논술 학원에서 컨설팅 받으면 당연히 논술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고사일이 겹치고 어머님
이게 오전에 치고 오후 치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퀵으로 쏘고 어쩌고 저쩌고 이 학교는 바로 3일 후에 치니까 미리 해야셔야 아 이거 겹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어머님 논술 학과도 여기 쓰셔야 돼요. 아니 전자공학과 요즘에 전자공학과는 나와야 의대 아니면 전자공학과는 나와야 얘가 사람고시라지 얘 인생 마칠 일 있습니까? 이 정도 막 정말 이거는 쓰잘데기 없는 상담이에요. 정말 저는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는 논술 선생님들 중에 그 논술 지원 대학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그냥 각자 일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각자 일을. 그리고 논술 학원을 가냐 마냐 요것도 중요합니다. 뭐 지금부터 당장 다니고 싶다는 애들도 있고 제가 지금은 좀 다니기 힘들다는 애들도 있어요. 우선 학생 의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다니고 싶다, 다니기 싫다에는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있어요. 선생님 인문 논술은 여름부터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우리 애는 수능 공부만 하고 싶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 혜이씨 오늘 방송도 괜히 봤어. 열받기만 해. 자, 논술 합격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기본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논술 합격 가능성을 올리려면 수능으로 대학을 간다는 마음가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맞아요라고 할 수 있지만 수능을 쳐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입을 한번 치러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반드시 수능으로 해결한다는 마인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수능 체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수능 체제만 맞출 거예요라는 마인드로는 수능 체제가 안 돼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논술까지 몰렸다. 지금 우리 애가 내신도 안 좋고 수능도 안 나와서 논술까지 몰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 그 아이가 그 아이의 부모님이 했던 판단들 대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몰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서 마지막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자, 두 번째.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수능 경쟁력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돼요. 뭐 논술학원이나 어떤 어머님들은 고4일 논술 응시일 안 겹치는 대로 이렇게 조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겠지만 어차피 수능 체제를 어디를 맞출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논술일이 겹치는 거를 피해서 쓰는 거는 제 기준으로는 약간 이해는 안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뭐 마음은 이해하나. 수능 경쟁력 기준으로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지금 6월 그리고 앞으로 칠 9월 6월 9월 기준으로 정시 경쟁력이 있는 대학 그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대학 얘기를 하면 또 열받으실 거니까 A 대학으로 칩시다. 우리 애가 선생님 A, B 정도 대학은 정시로 6월 9월 성적을 보니까 해결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A, B 대학도 쓰고 A, B 대학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대학들도 쓰고 A, B 대학보다 한 단계 밑에 있는 대학들도 쓰고 A, B 대학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A, B 대학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원서 조각을 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다 싫어하세요. 왜요? 논술은 그냥 지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쿨하게 뭔가 이제 상위권 뭔가 우리 애가 되게 가고 싶어하는 대학으로 원서를 쓰는 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내가 정시로 진학 가능한 대학에서 논술 경쟁력도 발생하는 겁니다. 논술 또한 상대평가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논술 또한 상대평가예요. 예를 들어서 국어 4등급, 뭐 과학도 4등급, 근데 수학만 막 2등급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아이 입장에서는 수학을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저는 그 애를 보고 밸런스가 안 잡힌 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와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애는 수학은 잘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수학 하나는 잘하니까 성균관대도 쓰고 서강대도 쓸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합격 가능한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은 최소 걔랑 비슷하거나 대부분은 걔보다 수학을 잘할 겁니다.
논술 또한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구간의 대학의 원서를 써야 되지. 그냥 내 실력만 믿고 내가 2등급이야. 내가 다른 건 4등급이야. 난 수학은 2등급이야. 내가 연대 정도는 써야 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상대평가입니다. 대입의 본질은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정시 경쟁력이 닿는 구간에 써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정시 경쟁력의 한 단계 위 정도 돼야 그래도 견적을 뽑아볼 수 있고 내가 수능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정시 경쟁력보다 낮은 대학의 라인에서도 원서 조각을 해야 돼요. 이게 제 상식입니다. 물론 원서는 말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비인기 학과를 써야 됩니다. 비인기 학과를 써야 합격 가능성도 비례해서 상승합니다. 비인기 학과가 어느 대학의 비인기 학과가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아요. 물론 절대적으로 무조건 비인기 학과가 낮다. 수능 최저율이 낮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비인기 학과가 상대적으로 논술 평균 성적도 낮아요. 낮은 경향을 띱니다. 무조건 제일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런 대부분의 경향을 떼요. 비인기 학과가 경쟁률 자체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 경쟁률, 수능 최저 충족률, 그 다음에 논술 평균 성적 이런 걸 고려했을 땐 낮아요. 그래서 비인기 학과를 써야 그 대학에서 그나마 합격률을 몇 프로라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논술 지원자들 보면 다 지들 원하는 학과 쿨하게 씁니다. 전자공학, 미디어, 뭐 심리 막 다 써요. 그냥 쿨하게. 그 대부분의 대학들 논술 경쟁률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인기학과들이 경쟁률이 높습니다. 제가 쓰지 말라고 비인기학과 쓰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또 부모님들 상당수 학생들이 그런 학과 나와서 뭐 하냐고 또 물어보시더라고. 그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런 학과 A 대학의 기억학과를 가서 나와서 뭐 하는지가 궁금한 건지 A 대학을 가는 게 맞는 갈 수 있는지 갈지 말지 이게 더 걱정인 건지를 하나만 제가 결정을 하라고요. 대부분의 논술 지원자들은 내신 경쟁력, 수능 경쟁이 처지기 때문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 플러스 내가 가고 싶은 주요 학과까지 얻는다? 물론 본인이 저는 그 학과 아니면 안 갈 거예요, 대학. 뭐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 진학적인 판단 기준에 가치관이 더 있다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어머님, 그런 학과 나와서 뭐 합니까? 가도 문제입니다. 얘 인생 망칠 일 있으세요? 요거 학과가 전망이 훨씬 좋고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요즘에 뭐 시대가 어떤지 잘 모르시나 본데 요런 학과 나오고 해야 얘가 인생이 이렇게 되죠. 라는 상담이 들을 때는 좋을 수 있어요. 들을 때는. 그렇게 진로적으로 뚜렷하신 분들이 왜 거기 앉아서 그런 상담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명확하게 하세요. 합격 가능성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합격 가능성보다 합, 원하는 학과에 합격 가능한 게 중요한 건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논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쓰세요. 쓸 수밖에 없잖아요. 논술 쓰세요. 쓰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쓰세요. 그리고 열받지만 좀 제가 아는 게 뭐야? 저 인간 뭐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쓰고 싶은 대학 쓰고 논술은 원래 그렇게 쓰는 겁니다. 쓰고 싶은 학과가 쓰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써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죠. 그렇게 해야 비인기 학과를 누가 썼을 때 합격 가능성이 열리고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인기 학과를 쓰면 이 영상을 보고 그러면 비인기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많이 보지도 않을 거겠지만 원하는 학과가 있으면 쓰세요. 원하는 대학이 있어도 쓰셔야 됩니다. 어차피 6장은 다 붙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원하는 학교를 쓸수록 합격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원서 카드는 줄어든다는 거. 기회비용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쓰는 건 상관없지만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은 수능으로 간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논술을 준비하는 이 벼랑 끝에 몰린 상당수 대다수 학생들 끝까지 열심히 하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세요. 끝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